올해 기업공개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현대 로템이 오는 30일 상장됩니다.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쇼핑 실적과 통신요금 할인을 연계한 알뜰폰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뛰어듭니다. KS 규격이 만들어진 지 51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경제가 내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위험 요인이 잠복해 있는 만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수요일 코스피 지수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또 불안감 속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고병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16일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는 2050선에 육박하며 장기 박스권 상단을 뚫는 듯 했지만 오후 들어 약세로 전환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0.31% 하락한 2034.6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정시가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5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이날 지난 1998년 최장기간 매수 기록과 같은 3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1972억 원을 순매수했고 반면에 기관은 1361억 원, 개인은 414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통신업과 금융업, 은행 등이 올랐고 의료정밀과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이내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SK텔레콤, KB금융 등이 올랐습니다. 특히 KB금융의 경우 장중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 내린 525.6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회사 매각이 구체화되고 있는 셀트리온이 4.45%, LED 조명 부문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서울반도체가 1.71% 올랐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3원 내린 1065.5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연일 외국인의 러브콜로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형 상장 지수 펀드 역시 환박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향후 투자 전망과 전략을 어떻게 짜주던가요? 네, 전문가들은 일단 연말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수형 ETF와 경기 민감 업종에 투자하는 섹터형 ETF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은행, 조선, 업종 등에 투자하는 섹터 ETF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은행은 2.69% 오른 8,385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삼성자산운용의 코데스은행도 2.54% 상승하며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두 ETF는 한국거래소에서 산출하는 KRX 은행 지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선주에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조선도 0.77%나 오른 18,365원의 거래를 마쳤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 밸류 대형도 0.46%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 가격도 최근 두 달간 10% 이상 올랐습니다. 윤주영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본부 이사는 올해 연말까지 ETF를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수형 ETF와 섹터 ETF에 병행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면서 타이거 200과 같은 지수형 ETF에 60%를 투자하고 조선운송 ETF에 20%, 그리고 철강소재 ETF에 20% 비율로 분산 투자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환 삼성자산운용 ETF 운영팀장도 이머징 국가 중에서 한국의 펀더멘탈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경기 회복 국면임을 고려하면 경기 민감 업종 섹터 ETF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은 또 경기 민감 업종인 에너지화학, 자동차, 조선 섹터 ETF를 추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의 대장주죠. OCI.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13개월여 만에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OCI는 전날 대비 1.26%나 오른 20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OCI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주가가 11.9%나 올랐습니다. 특히 이날 주가는 지난해 8월 23일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OCI가 이처럼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태양광 업황이 회복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OCI 주가는 태양광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과 연동성이 높은데 최근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해 초에는 킬로그램당 15달러 수준까지 폭락했지만 내년에는 23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되기 때문에 OCI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태양전지 산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항무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OCI는 지난해 7월 자회사 SP를 통해 미국 텍사스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CPS 에너지와 4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발전 사업의 1단계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전력 판매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태양광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OCI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의 19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렸고 하나투자증권도 1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병기 기자와 함께 오늘 증시를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기업공개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현대로템이 오는 30일 상장됩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조와 시스템 공급 부문에서 국내 시장을 100% 차지하고 있으며 방위사업과 플랜트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종합중공업 회사입니다. 오는 22일에서 23일 양일간 청약을 거쳐 30일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며 공모 규모는 최대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한규환 현대로템 부회장은 공모 자금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 5대 철도 기업과 국내 1위 지상 무기업체, 글로벌 종합 플랜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1,170억 원의 매출액과 1,75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쇼핑 실적과 통신요금 할인을 연계한 알뜰폰으로 이동통신시장에 뛰어듭니다. 이마트는 국내 최초로 신개념 쇼핑 할인 알뜰폰을 17일부터 전국 100여 개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등에 이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후발주자지만 저렴한 기본 요금과 쇼핑 할인 등을 통한 혜택과 함께 단말기 선택의 폭도 넓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이마트는 자체 알뜰폰 요금제가 이동통신 3사보다 요금이 47%, 기존 알뜰폰 업체보다 8%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쇼핑 실적을 통신요금에 연계하는 쇼핑 할인 제도도 도입해 소비자 혜택을 늘렸습니다. 월 평균 7만 원의 통신비를 지출하는 고객이 이마트에서 40만 원어치 쇼핑을 하면 쇼핑 할인을 통해 평균 2만 5천 원가량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KS 규격이 만들어진 지 51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장 수요와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해 KS 규격을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만 4천여 종에 이르는 KS 규격 가운데 33%인 8천여 종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돼 전체 KS 규격이 1만 6천여 종으로 재편됩니다. 앞으로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급자 위주의 제품 표준은 단체 표준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법정 인증, 정보 조달과 관련된 KS 위주로 표준 체계를 관리할 방침이며 타자기 등 시장성이 낮아진 제품의 KS 규격은 폐지됩니다. 과도한 설비를 요구하거나 신기술 진입을 저해하는 표준도 기업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위험 요인이 잠복해 있는 만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영 환경에 적응하려면 기업의 체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 사장단은 오늘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으로부터 최근 국내외 5대 경제 현안 점검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 소장은 최근 국내외 실물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있지만 회복 기반은 아직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경제 현안으로 미국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리스크,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 약화, 주택 경기 부진 등을 꼽았습니다. 정 소장은 민간 부문의 복원 없이는 저성장을 극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많은 10대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6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실에 따르면 부채 규모 상위 10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는 올해 271조 7천억 원에서 2017년 297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공기관들이 5년간 부채 절감 노력을 지속하는 보수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금융성 부채가 26조 1천억 원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의원실은 향후 금리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60조에서 70조 원의 이자 부담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관별 금융부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1조 3천억 원으로 40%가량을 차지했고 한국전력 38조 원, 한국가스공사 27조 원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40만 명대에 달하면서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46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6만 3천 명 증가했으며 증가한 인원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고 남자는 71.4%, 여자는 49.8%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3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늘었으며 특히 20대가 작년 9월보다 3만 2천 명 늘어 1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금값이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골드바 구입 등 이른바 금테크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금값이 하락하자 금테크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듣고 싶습니다. 금값 내리막길을 걷자 3, 40대 연령층에서도 골드바 등 금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치솟던 금 가격이 올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앞으로 오를 것에 대비해 재테크 차원에서 금을 미리 사들여는 이른바 금테크 수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롯데백화점의 골드바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0% 늘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도 같은 기간 골드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67.8% 증가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골드바를 찾는 수요는 새삼스러울 것 없는 현상이지만 이 같은 수요가 온라인 시장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데요. G마켓에서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골드바 판매량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54% 늘었습니다. 특히 3, 4분기 들면서 골드바 수요가 급증, G마켓의 최근 한 달간 골드바 판매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100%가량 늘었습니다. 옥션 역시 올 들어 10일까지 골드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정도 더 팔렸으며 11번가도 같은 기간 25% 늘었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이 금테크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을 주로 사들이는 그 소비자들의 연령층은 어느 정도인가요? 백화점도 오프라인 매장인 경우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50대 정도 중장년층이 많은 데 비해 온라인 시장에서는 30,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G마켓이 골드바 구매 고객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0대가 51%, 40대가 32%로 30대가 절반을 넘어섰으며 30대와 40대를 합치면 80%를 웃돌았습니다. 옥션 역시 30대의 골드바 구매 비중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42%로 들이이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주요 고객층이 40, 50대로 주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대의 100g짜리 골드바 수요가 많은 편인데요. 이에 반해 온라인 시장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 갈 시간이 부족한 30, 40대가 주로 10돈 이상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테크 수단으로 금을 사들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테크의 증가 요인, 금값 하락이고 앞으로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일 텐데요.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까? 이처럼 골드바 등 판매가 늘고 있는 이유는 올해 들어 금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낮은 가격에 미리 사주하는 고객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11일 현재 g당 금값은 46,489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30.04% 올 초보다는 22.94%나 떨어졌습니다. 그 반도체는 올 초 22만 6,241원에서 현재 17만 원 선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보통 골드바 등 금상품의 경우 연초나 연말에 수요가 늘어나는 성향을 보여 앞으로 금값이 하락세를 지속할 경우 구매 수요가 내년 초까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은행 쪽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금에 투자는 골드뱅킹 찾는 고객 수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업계와는 달리 대한투자로 주목받던 은행 골드뱅킹의 인기는 점차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금 실물 매입 계좌 골드리슈의 신규 가입은 올해 초 대비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이 상품의 환율과 금시세를 고려한 원화 환산 잔액도 5,063억 원에서 4,412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국민은행의 KB 골드 투자 통장의 투자 잔액도 지난달 413억 원을 기록 3월 말보다 40억 원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골드뱅킹을 찾는 고객이 줄어든 이유도 금값 하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유통업계 내에서는 금 가격이 떨어지자 금을 사들이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은행업계에서는 금 매력이 떨어지는 판단 아래 투자금 유입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네. 시중에 이제 돈이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 찾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좀 금값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뭐 시장에 돈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금값의 향방 과연 이제 하락 쪽일지 상승 쪽일지 점치기는 힘듭니다만 전보다 그런 강세를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좀 구해보시고 금에 대한 투자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SK텔레콤과 LG전자가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지속가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KSI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 할 공식적인 사회적 책임 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국내 45개 대표업종에 속한 180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교보생명, 신한카드 등은 4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신세계, 신한은행, 풀무원도 1위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이 지속가능성 실천기업 1위로 뽑혔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충남 아산에 분양하는 더샵 레이크시티 3차 모델하우스에 지난 주말 2만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오픈 첫날인 지난 11일 약 4,300명이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주말 3일 동안 총 2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최대 LCD 관련 산업단지인 삼성 디스플레이시티가 단지에서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하는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3.3제곱미터당 573만 원부터 시작해 실수요자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3차는 지하 1층, 지상 23층, 17개 동에 총 1,118가구로 조성되며 1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8일부터 1, 2순위 동시 청약 접수가 이뤄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늘 성남 본사 잔디운동장에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문화 가정 부부 15쌍의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LH가 야외 결혼식장, 예물, 예복, 피로연은 물론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지원합니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임대주택 입주민, 다문화 가정, 새터민 부부를 위해 결혼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20쌍의 부부가 행복한 결혼식의 꿈을 이뤘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해서
결혼식 참석 및 제주도 신혼여행을 동반하게 해 이들 부부에게 더욱 뜻깊은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경기도 용인기술연구소에 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과 지능형 자동차용 전자장치 제품의 연구 및 개발을 전담하는 전장연구동을 추가 준공했습니다. 전장연구동은 부지 4만 미터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대단위 전략연구동으로 건설됐으며 600억 원의 투자와 1년 5개월에 걸친 공사 기간을 거쳤습니다. 연구동에는 첨단 지능형, 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 등을 시험 개발할 수 있는 21개의 첨단 전용 시험실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최첨단 미래 기술을 직접 시연해보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쇼룸도 1층에 마련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